자, 그러면 한인은 코리아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가? 그 오늘의 강의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강의하는 이 강의자 저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을까요? 제가 1961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제가 출생할 때 그 당시 국적법 규정에 의하면은 즉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은 어머니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고 아버지의 국적이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1998년 6월 14일에 국적법이 개정된 것이 이제 효력을 발하게 되면서는 어머니만이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 양계 혈통주의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저야 그 전에 출생을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국적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때는 부계 혈통주의에 의해서 내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언제 출생을 하셨냐면 1936년에 출생을 하셨어요. 1936년에 출생을 하셨는데 상하이에서 그것도 상하이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그분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인가? 그분이 출생할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지도 않았을 때란 말이죠. 그러나 그분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국적법을 제정할 때 대한민국은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는, 소멸해본 적이 없는 국가고 다만 나라 이름만이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것이 그 전제로 깔려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결국 조선 왕조의 그 백성들이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대한제국의 신민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19년 3.1운동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연속해 왔던 것이죠. 그냥 나라의 이름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 1936년에 태어나신 분은 대한민국 1936년이니까 1919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생겼으니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시에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저희 아버지는 그러면 그 이전에 출생하신 1890년대에 출생한 제 할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건데 그 할아버지는 이 대한제국기에 출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신민으로서 1919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칭이 이제 변경이 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조선인 대한제국의 신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 소속은 지금까지 단절없이 계속된 것이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지배는 불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효였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조선인은 1948년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우리 아까 이인 그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실 때는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국적, 그때는 이제 국호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할 때는 이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라는 이 법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그 미 군정기에 만들어진 법령으로서 대한민국에 의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인정받는 법령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서 말하는 조선 국적을 거쳐가지고서 1948년 7월 17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따르더라도 결국은 조선 사람은 조선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국적이 전환이 된 것이고 그 사이에 단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북한인은 어떻게 되는가? 북한인은 헌법 영토 조항에 의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실효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조치를 통해서 또는 그 국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적 판정을 통해서 또는 소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임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외국에서 떠돌면서 북한을 이탈해서 떠돌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실상 실질적인 그 지위를 행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북한인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북한의 국적법하고 대한민국의 국적법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북한의 국적법에 의해서 북한 국민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국적법의 기준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어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북한 국민도 있을 소수겠지만 존재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방 전에 외국에 망명해서 사망했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이탈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48년 12월 국적법 발효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 위에서 그 전까지 살아왔던 분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게 완전한 일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와 모순되는 입법과 판례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게 참 복잡한 문제죠. 이 소속을, 한 나라의 소속을 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모순되는 면, 충돌되는 그런 어떤 조치들과 그 법령 규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처럼 그 많은 그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은 나라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좀 순탄한 과정을 겪은 나라에서도 여전히 전근대에서 근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경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